오늘은 작자 미상 조선 후기 가사예요. 향산별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산별곡, 서경별곡, 관동별곡, 관서별곡, 원놈의 별곡이 이렇게 많은지 도대체 별곡이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이놈의 별곡은 정말 많네요. 자, 이 향산별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골 양반이 지은 것으로 추정되며 부패한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현실 비판 가사이다. 당쟁의 현실과 과거제의 폐단, 그리고 지방관, 그리고 관리들이죠. 원님 사또, 학정을 고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학의 가르침을 받들어 선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당히 피상적이다. 선한 본성? 하여튼 간에 우리 한번 읽으면서 같이 구절구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무양반 목민 중에 항민하는 원님네들 문관과 무관, 그래서 양반이라고 하죠. 목민 중에, 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약용이 목민 심서를 지었죠. 그건 사또가 해야 할 일, 마음가짐 뭐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임금이나 원이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중에 학민을 하는 학대하다 뭐 이런 거예요.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는 원님네들, 얘네들이 이제는 내적 청자 내지는 내포 청자, 원님들한테 하는 말이네. 이내 말씀 화자 나왔네요. 그죠? 배척 말고 물리치지 말고 마음 새겨 들어보시오. 누구 보고? 원님들 보고. 어떤 원님? 학대하고 폭정을 일삼는 원님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설득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자신의 주장을 배척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일행과 이행. 항민하는 원님들에게 말함. 어떤 말인데? 그건 뒤에 나오겠지 뭐. 성 안에서 들을 때는 성 안에서의 행동 내지는 평판 내지는 소문을 들을 때는, 한양성에서 살 때의 소문으로 들을 때는, 즉 한마디로 부임 전의 평판은 총명하고 인자하다 하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 근무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겠죠. 어이저리 다르신고 한마디 뭐야? 소문과 전혀 다른 어떤 행태? 행동?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부임 전과 후의 모습이 다름에 대한 비판이고요. 신고해가지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서리법이 되겠다. 내려갈 때 지돈 썼는가? 들어갈 때 제돈 썼는가? 한마디로 돈 써가지고 벼슬 자리에 써.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려고 하는 거야. 매관 매직이 횡행했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아니면 기생에 빠졌는가? 간사한 아전과 함께인가? 술에 싸가 들어갔는가? 고량진미에 막혔는가? 맛있는 술과 고기예요, 음식.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요거는 시골 원님들이 이따구로 놀고 있단 얘기죠. 향촌 원님들의 실태를 열거하고 있으면서 내려갈 때부터 고량진미에 막혔는가까지, 이게 바로 뭡니까? 어이저리 다르신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원인을 추측하고 있다. 그러면서 열거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둠 내었으며, 총명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두운 행동만 하며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총명 내었으며. 자, 대조법이죠. 대꾸법이죠. 있던 인자한 마음 어디 가고 없던 포악, 사납고 포악하고 악한 마음 내었는고. 문장구조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통사구조의 반복이면서 대꾸법, 대조법이네요. 그러면서 부임 전 있던 총명, 있던 인자가 부임 전이라고 한다면 없던 어두움, 없던 포악, 이게 바로 부임 후의 모습이죠.
이 두 개가 다름에 대한 비판이다. 삼행에서 구행까지는 지방에 부임하자마자 변해버린 원님에 대한 비판. 내 모를까 자네 일을 나는 아네. 야, 이거는 이거죠. 자네 일을 내가 모르겠는가 이거겠죠. 일종의 도치법이에요. 를까니까 서리법이고요. 자네 일이라는 게 뭡니까? 원님이 항민하는 이유를 나는 아네. 자, 그런데 원숭이 똥꾸녕은 빨개, 빨감은 사과 이거죠, 그죠? 뭐예요? 그렇죠, 연쇄법이네요. 착한 본성 이른 속에 자기 욕심 길러내요. 이게 원인이겠다. 자기 욕심. 어두움과 포악이네요. 사단지목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다. 사단지목. 자,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네 가지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탐악을 하지만 원래는 근본은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하다. 성선설을 믿고 있는 양반이네. 뭘 잘못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자, 어쨌거나 간에 이 사단지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죠. 측은지심, 불쌍한 사람을 보면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 수호지심, 나쁜 것을 보면 승질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해하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 이 네 가지 마음을 다 모르고 욕심 있는 마음뿐이로구나. 이게 인간의 착한 본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근데 자기 욕심, 이게 바로 욕심 있는 마음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욕심에 휩싸여 인간의 본성을 잃은 관리에 대한 비판과 실책. 선사양전 그만하고 자목백성하여 보소. 선사양전? 선사? 착한 일인데? 양쪽의 전에다가 착한 일을 그만해? 뭔 소리지? 이조전랑과 호조전랑을 잘 섬기려는 거래. 뭔데 이게? 이조전랑하고 호조전랑은 한마디로 관직을 주거니 받거니 누구를 등용하고 누구를 등용해서 빼고 하는 것에 대한 실무자. 한마디로 권한, 권력을 가진 관리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 아부떨려는 마음을 그만해라. 이 소리네요. 결국 이건 뭡니까? 자네일. 원님이 항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잘 보이려는 마음 때문이죠. 그걸 나는 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뭔데? 욕심이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러지 말고 사단지목을 가지고 자목백성 하여 보아라. 자목백성? 고을의 수령이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아 다스려라. 한마디로 선한 정치, 선정을 베풀어라 라는 얘기죠. 결국 이 구절은 한마디로 뭐예요? 마음을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면서 이게 결국 뭡니까? 그렇죠. 창작의도죠. 창작의도가 뭔데? 그렇죠. 자목백성. 결국 제10행에서 13행까지는요. 자목백성에 대한 소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향산별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현실 비판 가사고요. 지방관들의 학정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개과천선을 권고하고 있다. 내포 화자가 내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그렇죠. 누가? 내가. 이내 말씀이죠. 자, 누구에게? 항민하는 원님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내포 화자는 이내가 될 것이고요. 내포 청자는 원님이 되겠네요. 메시지는 뭐예요? 메시지는 이내 말씀이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마음 새겨 들어보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맨 마지막에 나왔죠. 그게 바로 뭐였죠? 그렇죠. 자목백성 해라 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대꾸와 대조, 서리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성 안에 들을 때는 총명인자 하다더니 근무지에 도착해서 어이저리 다르신고 고고고고 의문영어미 고를 사용하여 뭐합니까? 부임하기 전 총명인자, 부임 후 달라 어찌저리 다르신가죠? 다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 하나 볼까요? 돈 썼는가 빠졌는가 함께인가 삭갔는가 막혔는가 의문영어미 이번엔 뭘 썼죠? 가를 썼죠.
그 다음에 열거형을 사용하여 원님이 백성들을 타막하는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다음 있던 총명 어디 가고 없던 어둠 내었으며 있던 인자 어디 가고 없던 포악 내었는고 라든가 선사양전 그만하고 자목백성 하여보소 라는 구절을 통해서는요, 대구 대조법을 사용해서 부임 전과 부임 후에 대한 비판이고요. 그 다음에 자목백성이라고 해서 화작 내지는 작가의 주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향산별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